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듯이 이 공간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라 단언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현자들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며 탈무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이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는 이틀 뒤에 다시 오늘은 맛이 없더라도 값싼 것을 사오라고 일렀다. 그런데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가지고 왔다. 랍비가 물었다. 너는 내가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사오라 했을 때 그때도 혀를 사왔고 맛은 상관없으나 값싼 것을 사오라고 한 오늘도 혀를 사가지고 왔다.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에 하인은 혀가 좋은 상태의 것일 때에는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고 나쁜 것일 때에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말 한마디 덧붙이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기란 영원히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립니다. 차라리 침묵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을 입을 잘 못 놀려 낭패를 봅니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듭니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가게에 있다 나오면 향기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쾌쾌한 가죽의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의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진 마십시오. 물론 스스로에게 다독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어도 말입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돌보든 남을 돌보면 됩니다.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간의 선택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상대를 탓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당신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마냥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범한 잘못은 크게 보고 상대가 나에게 범한 잘못은 작게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이 제일 편한 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의 정점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 어찌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때 비로소 본심이 나옵니다. 정직한지 아닌지는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직한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압니다. 정직한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평생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옥죄어와 결국 쌓이고 쌓여 나의 가치가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옳고 그름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본인이 결정하겠으나 그 결과 또한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알고 행해야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 미운 사람은 생각하면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더 미워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야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합니다.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섭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큽니다. 부모가 좋은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훈육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아이는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엇이라도 하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합니다.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일한 죄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합니다. 승자가 자주 하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자주 하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입니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도 피어나며 비가 온 뒤에는 무지개가 비칩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며 힘이 들 때 서로 기대는 울창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